먼저 일반 챗GPT 대화창을 열고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볼게요. 자, 이제 초안이 완성됐네요. 이제 골뱅이를 입력해서 우리가 만든 메일 보내기 GPTS를 호출해 볼게요. 위 내용을 보시면 대괄호 안에 우리가 제공해주지 않은 정보가 이렇게 your name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메일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GPTS가 메일 제목을 작성하고 본문을 HTML 코드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발송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네요. 메일을 보내줘. 자,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나오네요. 한번 제 메일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고요. 이 메일을 클릭해 보면 메일 제목과 본문이 이렇게 작성되어서 왔고요. 그리고 서식까지 잘 지켜져서 메일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똑캠입니다. 여러분, 챗GPT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알고 계시죠? 웹 검색,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파일 생성, 그리고 맞춤형 챗봇인 GPTS 등이 있습니다. 현재 나온 LLM 중 가장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GPTS의 액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액션을 사용하려면 웹 개발 지식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노코드 햄스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 알아낸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드 없이 액션을 구현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가장 쉬운 예제로 메일 발송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 없이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피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제피어는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간의 자동화를 설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앱 간 데이터 전송 및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피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mail에서 특정 조건의 메일이 오면 슬랙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구글 폼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피어의 가장 큰 장점은 코드 작성 없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제피어 설명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피어를 이용해 어떻게 GPTS의 액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픈AI에서는 맞춤형 챗봇인 GPTS의 액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은 외부 서비스의 기능을 챗GPT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업이라고 나와 있고 이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 외부의 서비스들과 연결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API를 사용합니다. API라는 용어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웹 개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어려운 개념 몰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노코드 자동화 도구인 제피어를 활용하면 코드 작성 없이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작동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GPT에서 액션을 통해 제피어의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피어가 동작해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 오늘 사용할 Gmail을 제어해서 메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제 개념 설명은 끝냈고 제피어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제피어 설정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제피어 활용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GPTS를 설정하기 위한 전용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GPTS가 액션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GPTS의 요청에 따라 제피어가 어떤 동작을 할지 정의하는 것이죠. 오늘은 간단한 예제로 메일 발송 기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접속하기 위한 링크가 이 위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댓글로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실 거예요. 여기서 add new 액션을 해가지고 액션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추가하기 화면에서 Gmail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mail과 관련된 여러가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send 이메일 클릭해 가지고 메일 보내기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G메일을 이곳에 연동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구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G메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낼 건지 설정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 AI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곳에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도 AI 알아서 넣어줘, 본문도 AI 알아서 넣어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했던 대화를 토대로 누구에게 보낼 건지, 어떤 제목으로 할 건지, 어떤 본문으로 작성할 건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채워넣게 됩니다. 그 밑에 Show All 옵션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다른 것들은 다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저는 이 body 타입을 plain이 아니라 이 특정한 값으로 바꿔놓고 여기서 HTML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HTML을 설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plain 타입으로 하게 되면 이 서식이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두께라든지 크기라든지 제목 구분이라든지 분리 포인트 같은 것들, 이런 서식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HTML 코드 기반으로 본문을 작성하게 되면 이런 서식들이 잘 적용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Done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제가 보는 화면처럼 이렇게 Gmail 샌드 이메일 해가지고 하나의 액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피어 설정을 마쳤으니 이제 메일을 발송하는 GPTS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후 왼쪽을 보시면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바 클릭하시고 GPT 탐색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맞춤형 GPT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GPT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들기를 통해서 지침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랑 이 구성 탭에서 지침을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구성 탭에서 직접 지침을 입력하겠습니다. 메일 제목은 메일 발송 GPTS 로 하겠습니다. 제목과 설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지침과 여기 아래에 있는 작업, 액션 부분입니다. 지침에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가지고 메일을 발송해야 된다는 점. 둘째, 제피어 액션 활용 가이드입니다. 제피어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놨으니 제피어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인데요. 링크는 영상 댓글로 정리해놨으니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서에서 쭉 내려보면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줄게요. 챗 GPT로 돌아와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새 작업 만들기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는 개발 지식이 필요한 여러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제피어에서는 그냥 따라만 하면 제피어 액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스키마의 오른쪽을 보시면 URL에서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가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고 가져오기를 넣으시면 이렇게 아래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코드가 작성이 되고 이 밑에 가능한 작업까지 알아서 세팅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작업은 우리가 설정이 완료되었으니까 뒤로 가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지침을 넣어줄 건데요. 이 제피어가 정리해 놓은 문서로 다시 가시면 밑으로 쭉 갔을 때 여기 이 내용을 복붙해서 넣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GPTS 지침에 들어가 있고 GPTS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제피어의 액션을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이 아랫부분입니다. 이 액션 땡땡하고 구글 캘린더 파인드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액션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액션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정한 제피어 액션 설정 화면인데요. 이 설정 화면에서 이 Gmail 땡땡 샌드 이메일, 이것이 우리가 작동할 액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이 뒤에 붙여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configuration 링크 해가지고 링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링크는 우리가 이 액션 설정을 할 때 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링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S에서 활용할 액션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정리를 해놓고 액션의 이름과
그 액션에 해당하는 링크를 이 아래에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GPTS 지침을 같이 보시면 먼저 메일 작성하는 문구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일 제목은 일반 텍스트로 만들고 본문은 코드 블록으로 HTML 양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HTML 양식으로 본문을 작성해야 서식이 잘 적용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요. HTML 코드 안에 제목과 본문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메일 발송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HTML 코드 안에는 본문만 작성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메일 본문 코드는 반드시 이 body로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메일 발송하는 지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가 제피어 문서에서 본 이 규칙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동일하고요. 이 required action에서 액션의 이름과 configuration 링크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각각 채워 넣었습니다. GPTS 지침도 제가 링크를 통해 제공해 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액션 이름과 configuration 링크를 여러분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GPTS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GPTS는 업무를 처리하는 메인 챗봇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GPTS는 오로지 메일 발송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일반 챗 GPT나 다른 GPTS와의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든 GPTS를 호출하여 메일로 정리하고 발송하는 작업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 챗 GPT 대화창에서 국제 이벤트 초청하는 메일 초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메일 초안이 작성이 됐고요. 이제 골뱅이 기호를 입력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GPTS를 찾아 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GPTS가 앞선 대화의 맥락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작성한 메일 초안을 바탕으로 이 GPTS가 메일을 정리하고 발송하는 준비를 해줍니다. 이 메일에 부족한 정보들을 입력해가지고 우리 메일을 보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PTS가 메일 제목과 본문을 만들어줬고요. 본문은 HTML 코드 형태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메일 발송을 진행할까요? 물어보니까 진행해줘 라고 입력해줬습니다. GPTS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메일 가서 확인해 볼게요. 메일이 이렇게 왔고요. 메일을 클릭해보면 메일 제목과 본문이 잘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서식, 들여쓰기, 분리 포인트, 텍스트의 굵기 같은 것들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GPT의 기능적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GPTS의 액션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챗 GPT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노코드 도구인 제피어를 활용하여 개발 지식 없이도 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한 메일 발송 예제는 가장 간단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GPTS는 업무의 핵심이 아니라 부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메인 챗봇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호출해서 쓰는 모듈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이런 GPTS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